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그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부위원장님. 네. 네, 그 자료 일체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국가 기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국회 증감법 44조에 따라서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서면 요구를 했을 때도 답변은 뭐 이것은 뭐 기밀이라든지 뭐 절대로 줄 수 없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이 어려우면 양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양해받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법원에 제출을 한 바가 있었고, 법원은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판결문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얼만큼 부족한 자료를 냈길래 그러한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지를 저희가 국감장에서 좀 이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된 자료는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관련이 없으면 가능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미 법원에서 그 지금 아직 항고심에 가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 제출 자료도 지금 재판 소송 기록으로 지금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확정되면은 제공해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그거는 쌍방의 어떤 소송 소리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 해주십시오. 자, 이상인 부위원장한테 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답변하시는 것들 보니까 안 물을 수가 없네요. 그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해서 기소가 된 사람을 방치했다. 즉 권태선 이사장이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그 전 사장에 대해서 방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해임해야 한다라는 방통위의 주장에 여전히 동일하신 거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해임 사유로 삼았던 그 해임 사유들은 전부 그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일단 해임 사유로 삼았던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방통위에서는 기소가 된 사람을 방치한 이사장도 해임의 사유가 된다.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 사장이 기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소만 되어도 사장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에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기소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 그 해임 사유는 저희 위원회 전체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해임의 사유를 하나하나 꼽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해임 사유를 넣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기소만 되어도 위원장으로서, 사장으로서, 이사장으로서 등등 자격이 없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해임 사유 전체의 맥락을 보셔야 될 그럼 것 해임 사유 같고요. 중에 하나로 한다고 저희로서는 생각하십니까? 그 전체 해임 사유가 있다고 해임 본 사유 것이고,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해임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것도 역시 해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아까 여당 의원님이 그 질의를 하셔서 제가 묻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임 사유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거치고 그 해임 사유가 있다고 부위원장님,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한 해임 겁니다.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건 부위원장이 하시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부위원장은 1번, 2번, 3번, 4번 이러한 해임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해임해야 됩니다. 이걸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왜 자꾸 판단을 말씀하신 하려고 대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 사유가 그 전체적으로 그 그럼 해임 잘못된 사유 안 사유가 된다고 있고 보면 됩니까? 잘못된 사유가 있고 그 전체가 그 해임할 만한 사유가 해당된다고 봐서 해임 의결했던 것입니다. 계속 말을 돌리시는데요. 기소만 되어도 사장으로 혹은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이건 과도하다고 그럼 보면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방통위에서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그 않겠습니까? 모든
기소 여부 종합적으로 또는 판단한다는 말 따위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판사로서 묻는 거 아니라고 하셨죠? 위원님 말 따위가 아니고 그 기소 내용 기소도 여러 죄송합니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그래서 같은 말을 중한 계속 내용인지 반복하게 만들었기 그 자체가 때문입니다. 자, 경한 부위원장님. 내용인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봅시다. 기소가 된 사람을 방치한 이사장도 징계를 해임이 될 만한 사유는 된다. 왜냐하면 이미 해임 사유에 이걸 하나 넣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동의하신 거고요. 그리고 기소가 되면 사장으로 될 자격이 없다. 이것도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신 걸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즉 해임의 사유로 넣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문을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최기화 EBS 감사제 어제도 한참 물어봤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해임하셔야죠. 또 하나 물을게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관리감독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 이동관 말씀이십니까? 방통위원장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 말씀이십니까? 지금 질의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여러 분을 물으셔가지고 한 사람밖에 안 최기화 물어봤습니다.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방통위에서 임명한 거 맞습니까? 방통위회가 임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회가. 임명 권한도 있고 관리 감독의 권한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권태선 이사장이 박성재 사장이나 뭐 안영준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최기화 EBS 감사를 임명한 이동관 위원장도 똑같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셨죠? 당하셨죠?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기소만 돼도 자리에서 내려오실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소 내용 그리고 그 사안의 경중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임 사유로 삼은 것이지. 자, 이상인 부위원장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문 그럼 보셨죠? 보셨습니까? 그 권태선 권태선 이사장님에 대한 1심 그 집행정지 사건은 그야말로 1심에 대한 결정입니다. 제가 그 그거 묻지 부분에서 한 않았습니다. 곳이 부위원장,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 안 끝났죠?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법원이 해임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 법원 판결문을 읽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1심이나 2심이나 이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읽어보셨겠죠? 근데 그걸 보고서도 항고를 하셨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방통위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네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가처분 1심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판사 생활을 한- 그렇게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심에서 행정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항고심에서 알겠습니다. 최종적인 항고심에서 다시 다른 판단이 그 두 이루어질 번째 걸 묻겠습니다. 해임 희망합니다. 사유 중에 관리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신청인 주장과 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일에 잘못을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네요. 이것도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위원님 저기 1심 판결이고 자,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되지 않는다. 판사 출신으로서 이러한 법원 판결문을 받고 부끄럽진 않으셨습니까? 1심 결정의 내용도 존중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항고를 네, 했고 그래서 법원 판결 마지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해야 된다.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 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문